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친 광남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총 10강의 그 기출문제 풀이 진행인데요. 그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을 보시는 과정, 그리고 답안 등록이라든가 전송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11강부터 20강까지인데요. 11강 기출문제는 조금 시간이 길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보시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점차 내려가면서 조금씩 간단해지면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서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감독관을 하다 보니 독학하시던 분들이 특히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독학하시고 시험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런 답안 작성 프로그램 사용 요령을 잘 모르셔서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손을 들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은 감독관이 그거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려줄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것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 전송을 못해서요. 저장을 못해서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제 기출문제 진행을 하면서 항상 이거 할 거거든요. 답안 전송하는 거. 잘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몸에 익혀야 돼요. 시험장 가면 모든 게 낯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교실에, 처음 보는 내가 다루지 않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키보드에, 마우스에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문제에 집중해야 되고 떨리고 긴장감이 극대화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내가 연습한 그 부분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멘탈 붕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버벅버벅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평소에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조차도. 그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코아스 수험자용이라는 아이콘이 시험장에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험자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자, OT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자, 수험번호 넣겠죠. 수험번호는 여러분 수험표 인쇄해 가거든요. 그 가장 꼭대기에 8자리의 그 수험번호가 있습니다. 똑바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넘어가면 버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010 버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강좌가 지금 2010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010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사항들을 수험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입력하는 건 없고요. 확인만 하시면 돼요. 수험 번호가 맞는지, 뭐 이름이 맞는지, 또 좌석 번호가 맞는지. 근데 사실 이거 틀리게 입력하면 여기까지 넘어오지도 않아요. 그 확인 눌렀을 때. 잘 해야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고 다음 화면을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컴퓨터의 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써있죠, 이렇게. 감독 선생님이 시험을 조작하기 전까지 PC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이제 문제집 배부가 돼요. 문제집 배부가 되는데 여러분 시험장에 모두가 다 파워포인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시험장에는 엑셀 보는 사람, 파워포인트 보는 사람, 뭐 액세스 보는 사람, 워드 보는 다 뭉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관이 얘기를 하죠. 엑셀 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손을 들고 있으면 이제 엑셀 시험지를 나눠주고 파워포인트 시험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나는 파워포인트 보는데 옆 사람이 엑셀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커닝도 안 되는 시험이겠지만 커닝 있어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감독관이 화면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자, 여기 보면 답안 전송 메뉴가 이쪽 화면 오른쪽 상단에 얘네들이 쭉 나오게 돼요.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거 잠깐 띄워놓고 그거 없애면 안 됩니다. 놔두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죠. 실행하고서 거기서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여러분 수험번호 빼기 이름 해가지고 저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저장하고 나서 화면 내려놓고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서 그럼 여러분이 저장한 파일 이름과 그 여러분 이름이 뜨게 되고요.
존재 있음이라고 나오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제대로 된 폴더에다가. 이게 없음으로 돼 있으면은 엉뚱한 데 저장하신 거예요. 엉뚱한 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닫게 하시고 다시 가야 돼. 다시 파워포인트 열어서 재저장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고 전송 버튼 눌렀을 때 상태가 성공이라고 나타나면 제대로 감독관 PC에 전송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실패로 뜨게 되면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손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거든요. 앞에서 설명하다가 뒤로 가서 한번 보고 쓱 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독관은 2명이 항상 들어갑니다. 한 분은 일반 감독이고 한 분은 기술 감독, 이렇게 2명이 들어가는데 뭐 기술 감독은 이제 하드웨어, 컴퓨터의 이상 부분을 체킹해 주시는 분이고 일반 감독은 전체적인 시험 진행을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2분이 이렇게 앞뒤로 서가지고 계속 체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넘어가는 분들은 먼저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손을 꼭 들어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A형들 소심해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괜히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되고. 자, 이게 끝나면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문제 풀어야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앞서서 배웠던 것들을 종합해서 기출문제 1회부터 차근차근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제1회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지 맨 앞장에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위치에 어떤 파일로 저장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 답안 폴더는 내 문서의 ITQ 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ITQ, 이 2가지 중에 하나로 설정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홍길동. 만약에 저장 파일이 틀리면은 여러분 전송할 때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아서 미제출로 인식이 돼가지고 실격이 됩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면서 매 페이지마다 작성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계속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실수를 했더라도 나중에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답안 작성 절차는 일단 수험자 등록을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시고요. 시험 시작이 되면 답안 파일을 저장하고 전송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종료를 끝나는데 반드시 60분 시간 안에 전송하고 종료까지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슬라이드는 A4 용지로 설정하시고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부터 순서대로 6번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제목 도형하고 그 다음에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가 있어요. 요거 3가지를 꼭 마스터 기능 이용해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슬라이드 1번 즉 제목 슬라이드는 생략이 된다 하는 거. 문제에 보시면은 동그란 점선 원이 들어간데 이건 문제 번호기 때문에 원 자체는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작성 요령과 저장을 잘 해주셔야 시험 보시고 나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서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전체 구성 60점짜리 문제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에 보시면 이 안에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 그 다음에 제목 도형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목 도형에 들어가는 글꼴이나 퍼센트 같은 거, 그러니까 포인트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설정해 줘야 돼요. 로고 그림 잘 불러오셔야 되고 투명한 색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2번째 표지 디자인.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그 디자인 형태의 슬라이드가 들어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도형 편집이에요. 여러분 전체적인 60분 시간 동안 도형을 편집해 가지고 작성할 시간이 안 된다면 도형 편집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이요. 어떤 도형으로 할지 전 편집하기가 힘드시면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하세요. 자, 나머지는 이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는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해서 똑같이 복제해 놓고 글자를 바꾸고 그 다음에 많이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하이퍼링크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주의하셔가지고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는 우리가 연습한 대로 일단은 영문 또는 한글 텍스트 박스를 먼저 제작을 하고 이거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 위치를 잘 파악해서 엉뚱한 위치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그림과 똑같이 나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위에 문단에 관련된 크기와 그 다음에 줄 간격을 잘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타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표 슬라이드 부분입니다. 자, 일단 표부터 작성하세요. 표부터 작성하시고 이 표의 사이즈 맞게끔 도형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표의 사이즈를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표 안에 색상이나 글꼴, 정렬 방식들을 여기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린 내용 잘 듣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위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요걸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차트. 차트는요. 일단 문제에서 제시한 세부 조건을 작성하는데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요걸 안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얘를 해줘야 돼요. 차트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 조건대로 나가는데 이 조건이 끝나고 나서는 범례라든가 눈금선, 그 다음에 여기 좌우측 축서식을 고쳐야 되는 거, 이 문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나서도 그림과 똑같이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걸 꼭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자, 도형 같은 경우에는 그룹별로 먼저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도형을 작성하시고 애니메이션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룹을 작성하시고 애니메이션 주면 되겠고요. 여기 스마트 아트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광택 처리 만화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이 효과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니메이션 잘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파일 열어서 새 문서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구성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가 크기는 A4 용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A4 용지로 바꿔줍니다. 가로 방향으로 슬라이드 방향이 되는지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 이용해서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야 돼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자, 도형 입력합니다. 여러분 도형은 슬라이드 2번에 목차 슬라이드에 있는 도형을 보셔야 돼요. 1번 표지 디자인에는 제목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2번에 있는 목차 슬라이드의 도형을 보시면 평행 사변형 두 개를 겹쳐 놓았죠. 삽입에 도형에 평행 사변형을 좌측 상단부터 쭉 드래그해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내용이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조금 연한색으로 이렇게 바꿔보고 자, 컨트롤 D 눌러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쭉 갖다 겹쳐 놓고요. 여기도 좀 연한 색상으로 글자 들어가야 되니까 색상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글자가 잘 보여야 돼서 연한색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에 보시면은 깔려있는 그 박스 있죠? 글자 박스 점선이요. 요거 클릭해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 글자 박스가 앞으로 들어옵니다. 자, 요거 글꼴을 좀 바꿀게요. 여러분 문제지에 제목 글꼴이 굴림의 48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홈 눌러가지고 글꼴 굴림의 자, 40포인트 파랑 정확히 파랑색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방향키로 옮기든 마우스로 옮기든 해가지고 중앙에 딱 들어가게끔 맞춰주시고요. 자, 이러면 제목 스타일은 편집이 끝났습니다. 자, 삽입에 그림에 가서 로고를 넣을게요.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문서에 ITQ 폴더에 들어가시면 픽처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그림을 갖고 오는데 문제 보니까 하단 로고는 로고 1번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 1번이 요거죠. 클릭 삽입. 자, 회색 부분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색 메뉴를 클릭해 가지고 투명한 색 설정 클릭 회색 부분에다가 연필 모양을 클릭 한번 해주면 날아갑니다. 자, 쭉 줄여 가지고 왼쪽 하단에다가 놓습니다. 이게 항상 여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목차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 로고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여기가 맞습니다. 근데 가운데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넣을 거예요. 자,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는 번호 안 나와야 되니까 체크, 모두 적용. 자, 번호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표지 디자인을 넣을 제목 슬라이드는 이런 도형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슬라이드 마스터 가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해야 그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제목 슬라이드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이런 마스터 기능 다 끝났죠.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해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슬라이드 1번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5번 치면 슬라이드 6번까지 나오고 여러분이 지정한 도형과 그 로고 그림이 들어있는 슬라이드들이 작성이 됩니다. 자, 제목으로 넘어와서요. 얘네들 다 필요 없으니까 싹 드래그해서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세부 조건 볼게요. 표지 디자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도형 편집하는데 지금 모양이 그 약간 입술 같은 그런 모양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에 가서 어떤 도형을 할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 다이아몬드 도형으로 이걸 만들어 볼게요. 자, 드래그. 자, 그리고 약간 구부리고 해야 되니까 전편집이 들어가야 되겠죠. 무조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도형은 전편집 써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전편집. 자, 위에 있는 점을 클릭해서 살짝 올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올립니다. 자, 아랫부분도요. 살짝 올리고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자, 미술 모양처럼 나왔죠? 여기 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됐고요. 요거를 회전시키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회전. 자, 이 상태에서 이 안에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피아노 그림. 자, 서식에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에 그림. 자, 피아노 그림 넣습니다. 요걸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요. 그죠? 모양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드러운 효과를 주게 돼 있어요. 가장자리 5포인트.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 도형 효과의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자, 요거 복사할게요. 컨트롤 D. 얘는 또 반대편이네요. 그죠? 쭉. 자, 지정합니다. 싹. 요게 뒤집어져야 돼요. 그죠? 자,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 이 모양이 맞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조금 더 줄이고 적당히. 자, 해서 중앙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이거 너무 자세히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맨 마지막에 작성하세요. 자신 없으면 대충 만들고 끝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이번엔 워드아트로 제목 넣습니다. 워드아트. 아무것도 없는 빈 채우기 맨 앞에 걸 클릭하시고 글자를 넣을게요. 영문입니다. 글자는. 영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대소문자 잘 보시고요. 자, 내려와서. 요거 까만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워드 아트 스타일의 위에 있는 자세히 보기 버튼 눌러가지고 워드 아트 서식 지우기를 눌러서 까만색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여기에 보니까 도둠에 굵게 글꼴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서 도둠에 굵게. 자, 사이즈는 이따 조절할 거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변환 효과를 줘야 돼요. 역삼각형으로. 자, 서식에 가서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변환에 가가지고 역삼각형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전체 반사 터치 반사 효과 주라고 그랬죠? 도형에 가서 반사 효과. 전체 반사 요겁니다. 클릭. 자, 그리고 적당히 크기를 키워요. 사이즈는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문제 보시고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만큼 키워주시면 돼요. 네. 자, 됐고요. 위에 로고 파일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이 그림 삽입해서 로고를 넣는 거예요. 삽입에 그림. 자, 로고 파일은 로고 1번이죠. 클릭하고 삽입. 자, 이쪽 회색 날려버려야 돼요. 자, 서식 메뉴 가서 색,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고 회색 부분에 클릭하시면 날아갑니다. 자, 적당히 크기를 줄이시고 올려놓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디자인이 완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목차 디자인 가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제목 일단 넣으시고
자, 이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얘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클릭해서 딜리트. 자, 도형 만듭니다.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할 거예요. 삽입의 도형의 배지 쭉 드래그해서 적당히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화살표 들어가죠. 화살표. 도형에 가서 화살표. 이 화살표는 블록 및 화살표에 가시면 여기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예요. 적당히 드래그. 자, 돌립니다. 회전돼 있죠? 쭉 올려놓고, 자, 위치 시켜놓고요. 여기도 이제 색상이 뭐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색상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좀 변형을 주겠습니다. 자, 잡아서 일단은 글꼴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홈에 가서 글꼴이 도둠의 24 검정이죠. 도둠 24포인트 검정. 색깔은 검정색. 자, 그 다음에 라인 같은 경우는 좀 굵으니까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두께를 4분의 3pt로 바꿔줍니다. 그 색상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글자를 좀 연하게 하려면, 색상을 연하게 하려면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얘네들 드래그 해가지고, 자, 컨트롤 D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갖다 놓고, 정확히 갖다 놓으시고, 자, 또다시 컨트롤 D. 그럼 밑으로 복사가 되겠죠? 자, 1, 2, 3, 4를 써야 되는데 얘네가 그냥 쓰면은 글자도 이렇게 회전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 가서 가로 텍스트 상자 빈 공간에다 클릭하고 숫자 2를 적습니다. 얘도 글꼴이 도둠의 24포인트. 자, 갖다 올려놓고요. 미리 해놓고 복사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지금 컨트롤 D로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쭉 컨트롤 D, D. 자, 맞춰주고 2, 3, 4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2, 3, 4. 자, 글자 적을게요. 전용 회선. 전용 회선의 특징. 전용 회선 이용 요금. 전용 회선 구성. 자, 그 다음 이제 그림 넣겠습니다. 그림이요. 삽입에 그림.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 그림 보시면 그 하회탈 같은 게 있는데 세부 조건에 보니까 그림 5번 갖다 넣으래요. 그래서 그림 5번 클릭하고 삽입. 자, 요것만 나와야 되죠. 자르기 할 겁니다. 서식 탭에 가시면 자르기 메뉴 있어요. 클릭하시고 쭉 자르기를 할 겁니다. 요렇게 드래그, 또 위에서 아래로 쫙 드래그. 옆으로 갖다 놓고, 자, 옆으로 쭉 갖다 놓습니다. 자, 위치는 적당히 보고 판단하세요. 요렇게. 자, 다음 전용 회선 부분에 밑줄이 거져 있는데 그냥 밑줄이 아니고 하이퍼링크입니다. 전용 회선 글자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삽입에 하이퍼링크 가셔서 현재 문서에 있는 그 슬라이드로 연결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3번이라고 적혀 있는 문제에, 그럼 슬라이드 3번을 클릭 확인. 그럼 3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목차 슬라이드 완성을 했고요. 자, 다음에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자, 전용 회선이라고 제목 적고 이 텍스트 박스에다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자, 클릭하고 영문 먼저 할지 뭐 한글 먼저 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빠른 걸 먼저 하세요. 저는 뭐 순서대로 영문 먼저 하겠지만 여러분이 빠른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일단 요거부터 바꿔야 되겠죠. 자, 홈에 들어가서 바꾸겠습니다. 별표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별표 글머리기요.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엔터. 자, 탭키 누르면 들어갑니다. 탭키 누르면 안쪽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 모양은 여기로 들어가서 대조표 글머리표입니다. 자, 클릭하시고. 자, 이제 쭉 쓰는 거예요. 대소문자 잘 확인하시고요. 자, 영문 내용이 다 입력되셨으면 요거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만큼은 문제지 위에 보시면 별표 문단은 굴림의 24, 굵게 줄간격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줄간격은 여기서 바꾸죠. 1.5.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요 문달들, 여기는 굴림에 20. 자, 그리고 줄간격 1.5.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요. 적당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복사를 해요. 컨트롤 D. 복사해서 쭉 방향키로 내리시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한글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한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전용외선이란. 자, 여기도 밑부분을 다 지정해서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한글까지 다 입력이 되셨으면, 자, 여기서 동영상을 넣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다 넣는 거죠. 삽입에 비디오의 비디오 파일. 자, 문서에 ITQ 픽처까지 들어가시면, ITQ 더블 클릭 픽처까지 들어가시면 동영상 파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클릭해서 삽입. 자, 크게 들어오거든요. 자, 줄입니다. 대각선으로 쭉 도형 줄이듯이 줄여주시고, 크기는 특별히 사이즈가 없으니까 적당히 줄여주시고, 위치를 잘 정해주세요. 자, 이런 완성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세 번째 슬라이드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표 슬라이드 작성합니다. 제목 넣고요. 자, 이 텍스트 상자에 6개의 그 아이콘이 있죠. 맨 앞에 있는 게 표 삽입 아이콘입니다. 자, 요걸 눌러가지고 표부터 만들 거예요. 여러분 문제지에 열과 행이 몇 개인지 세볼게요. 열이 세로고 행이 가로입니다. 행이 5개, 열이 2개죠.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스타일부터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 세부 조건 보시면 그 상단 도형, 좌측 도형 말고 동그라미 3번에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4번 이렇게 돼 있죠. 자, 표 스타일 디자인에 가서 표 스타일에 있는 이 화살표 자세히 버튼 눌러가지고, 자, 테마 스타일 1이 요 첫 번째 줄이고요. 테마 스타일 2가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테마 스타일 1의 네 번째 있는 강조 4. 자, 글자 뜨죠? 클릭. 자, 그리고 반드시 해줘야 될 거. 문제는 안 나와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체크를 없애준다. 이거는 반드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 단색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글자를 넣기 전에 적당히 좀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위로 쭉 늘려서 도형이 들어갈 자리만 남겨놓고 적당히 위쪽과 왼쪽 좀 남겨놓은 다음에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선이 좀 앞으로 와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놓습니다. 자, 조절됐으면 이제 글을 입력하죠. 자, 글자가 다 입력되었으면 범위를 싹 지정해서 우리 이 표 슬라이드의 글꼴이 도둠의 18포인트라고 그 문제 위에 써 있습니다. 자, 도둠의 18포인트를 만들어주고요. 18포인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 가운데 정렬해야 됩니다. 자, 좌우로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에 가서 중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력하실 때 그 문제지에 보면 떨어지는 데 있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거기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도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1번이 위에 올라가는 도형입니다. 상단 도형. 이건 2개로 겹쳐서 작성을 하죠. 삽입의 도형에 가서, 자, 밑에 오각형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쭉 그리는데, 자, 요 사이즈만큼만 그리시면 돼요. 자, 오각형이 뒤집어 있죠, 지금. 그래서 요거를 서식에 가서,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합니다. 잘 맞춰주시고요. 자, 그 안에 이제 구분이라는 도형이 들어가죠. 일단 요 도형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굵기도, 윤곽선 굵기도 두께를 약간 그 얇은 걸로 4분의 3 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면 앞으로 계속 이 굵기의 디자인의 내용이 나오죠. 자, 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맨 밑에 보시면 순서도의 가장 마지막 도형을 가지고 여기다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죠? 얘도 색상을 좀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 줄게요.
여러분 바쁘시면요. 시험장에서 색상 안 바꿔도 돼요. 관계없어요. 그거는. 자, 9분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9분 글꼴은 어떻게 되나요? 홈에 가서 도둠의 18포인트네요. 그 다음에 까만색. 자, 쭉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뒤로 쭉 빼죠. 자, 얘는 같이 늘리면 같이 늘어나요. 이렇게. 이것도 조금 더 늘리시고. 자, 여기 이제 내용이죠. 내용. 자, 이제 왼쪽 도형 만들어 볼게요. 왼쪽 도형은 대각선 방향으로 잘린 직사각형이에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 중에 대각선 방향으로 잘려 있는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2행에 걸쳐서 그려지죠. 이렇게. 자, 이거 뒤집어야 되죠. 모양 자체가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자, 여기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입니다. 자, 전기, 통신, 회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항상 그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형 아래쪽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서식에 가셔서 도형 효과 가서 도형 채우기죠. 도형 채우기 가서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 요거죠. 클릭. 자, 이거 복사합니다. 컨트롤 D 쭉 내려서 나머지 사이즈에 맞게끔 좀 늘려줄게요. 쫙. 자, 내용 입력합니다. 임대 엔터 회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표를 다 완성시켰죠. 자, 이러면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입력할게요. 전용 회선 이용료. 자, 5번 슬라이드는 차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에 있는 두 번째 아이콘인 차트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문제지에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묶은 세로막 대용 선택해주고 확인. 자, 그러면 내용 입력하라고 엑셀 창이 떠요. 이 내용은 여러분 문제지의 차트 그림의 하단에 있는 표에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 계열 1에는 2002년, 자, 2004년, 2006년, 2008년.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숫자는 오타나지 않도록 잘 입력해야 됩니다. 자, 4번, 5번 줄은요,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자, 그리고 숫자가 지금 세 자리마다 콤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지정하셔가지고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을 누르면 됩니다. 쉼표 스타일 요 콤마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행렬 전환하셔야 돼요. 지금 모양이 문제지 모양과 다릅니다. 그래서 행렬 전환을 눌러야 비슷해지죠. 엑셀은 닫아두시고. 자,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표가 선택이 되면 여러분 그 차트 그림 위에 글꼴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에 가서 글꼴을 도둠에 16포인트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외곽선은 차트 도구 서식에 가시면 도형 윤곽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까만색을 눌러주시면 까맣게 외곽에 선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해주세요. 많이 잊고 지나갑니다. 이 부분. 자, 세부 조건. 차트 설명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넣을 거죠?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탭을 넣고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차트 위 클릭해 준 다음에 자, 궁서에 24포인트 굵게 해줄 겁니다. 궁서 24포인트 굵게는 원래 눌러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색깔 채우기 흰색 테두리 줄 거예요.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검정색. 자, 그리고 오프셋 위쪽 그림자 넣어야 되죠. 도형 효과의 그림자의 오프셋 위쪽 클릭합니다. 자, 요거 싹 드래그하고 제목 넣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제목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에 색깔 넣어야 됩니다. 차트 영역 이 부분이죠. 클릭하고 서식에 도형 채우기 노란색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이 안쪽이에요. 클릭하시고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흰색 넣으시면 끝났고요. 자, 데이터 서식, 벤처기업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 보조축해라. 자, 벤처기업이 빨간색이죠. 그죠? 빨간색.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하나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자, 꺾은 선형에 표식 있는 꺾은 선형 클릭, 확인. 자, 꺾은 선으로 바뀐 부분에 점을 하나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클릭하시고 보조축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보조축이 나와 있죠? 자, 값표시는 데이터 레이블을 값표시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계열만 그랬으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파란색 막대 계열이에요. 자, 중소기업 하나만 눌러주면 이제 5개가 다 선택이 되죠.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 가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한 다음에 바깥쪽 끝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모든 숫자가 들어가죠. 자, 숫자가 맞는지 그림하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데이터 테이블, 요건 데이터 표입니다. 아래쪽에 표가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레이아웃 탭에 데이터 표 들어가서 범내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를 클릭하시면 표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세부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3가지 작업이 있어요. 범내 없애고, 눈금선 없애고, 그 다음에 축 서식을 준다. 자, 범내가 없어요. 그죠? 클릭해서 딜리트. 눈금선 하나만 잘 클릭해서 딜리트. 양쪽에 표 서식이 있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세로 축은요. 0부터 2500, 그래서 500씩 올라가는 게 이게 지금 0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었죠. 나머지는 똑같은데. 숫자 하나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을 들어갑니다. 자, 표시 형식으로 가세요. 여기서 회계가 아니라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천 단위 구분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닫기. 그럼 0으로 들어오죠. 자,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보겠습니다. 여기는 0부터 1600까지 200씩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400씩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400씩. 자, 그럼 숫자 하나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서식. 자, 요거 단위 고쳐야 되겠죠. 0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끝나는 값이 1600. 이것도 맞고요. 주 단위가 400씩입니다. 400씩. 주 단위라는 거는 이 간격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이 와서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닫기 하시면 0부터 1600씩 400 올라가는 걸로 바뀝니다. 자, 이제 도형 남았네요.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이번 도형은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그런 도형의 이름은 안 알려주니까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고요. 자, 여기 도형의 색깔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파랑. 자,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외곽선, 윤곽선, 테두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투명색을 줘야 되는데 투명색은 여기 있는 조그만한 화살표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투명도를 50%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 안에 글꼴은 홈에 가서 바꿔줄게요. 뭘로 바꾸냐면 굴림의 18포인트네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 검정색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에 세로 가운데가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글자 쓰겠습니다. 이용, 요금, 증가.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완성을 했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6번 슬라이드죠. 전용 회선 구성이네요. 자, 이 박스는 필요가 없죠. 클릭해서 딜리트 날려버리고. 자, 먼저 첫 번째 그룹 도형 만들겠습니다. 바탕에 깔린 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에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골라줍니다. 자, 그리고 한 반 정도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색깔은 조금 진한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라인이 지금 점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형 윤곽선 가서 까만색, 다시 도형 윤곽선 가가지고 두께를 조금 두꺼운 2와 4분의 1 포인트 두께로 만들어 주시고요. 역시 도형 윤곽선 가서 대시 모양을 파선, 네 번째 있는 거요.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집니다. 자, 그다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서비스라고 적힌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 가시면 별 및 현수막에 마지막에서 네 번째 있는 그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이에요. 이걸 클릭해서 적당히 드래그 해주시고, 자, 여기에 글꼴 지정하겠습니다. 홈에 가서 글꼴이 굴림의 18포인트네요. 그리고 검정색이고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이래놓고 이 도형을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 설정하세요. 그럼 앞으로 여기서 골라지는 모든 글꼴이나 도형 모양이 똑같이 됩니다. 자, 서비스.
자, 바로 스마트 아트가 나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프로세스형 가시면 맨 밑에 양방향으로 분기 화살표형이 있어요. 자주 나오죠, 이거. 자, 글자 적겠습니다. 안정성. 자, 여기는 기술성. 자, 이렇게 해주고, 얘네도 글꼴. 스마트 아트는요, 그 도형을 기본 설정해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홈에 와서 글꼴을 따로 바꿔줘야 됩니다. 굴림의 18포인트. 자, 흰색이죠, 글자는. 자, 쭉 대각선으로 줄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설정해 주시고요. 자, 스마트 아트는 항상 3차원 효과를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부 조건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밑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광택 처리하고 만화가 있죠. 먼저 광택 처리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자, 스마트 아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 가가지고 여기서 화살표 누르고 광택 처리가 제일 첫 번째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 도형 그리겠습니다. 고품질, 광가입자망. 이거 다 스마트 아트로 만들게요. 자, 삽입의 스마트 아트. 약간 입체감이 있는 건 다 스마트 아트예요. 자,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형인데요.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여기 있는 자, 세로 프로세스형. 세로 프로세스형을 클릭하시고 확인. 하나가 없죠, 그죠? 뭔가 하나는 지워야 돼요, 그죠? 클릭해서 딜리트. 하나 날리고. 고품질, 광, 가입, 자망. 네. 자, 역시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꿔줍니다. 굴림의 18포인트예요. 18포인트. 글자가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보시고. 흰색이네요. 자, 쭉 드래그 줄여서 이 아래로 배치를 해놓고요. 자, 가로는 좀 줄여도 되겠네요. 자, 그래 놓고 여기는 만화 효과죠. 만화 효과. 디자인의 3차원의 만화. 자, 그 다음 품질 향상. 요거 하트 모양이에요. 도형에 가서 하트 모양 찾습니다. 쭉 드래그. 자, 품질 향상. 그 밑에도 하트가 또 있죠, 그죠?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D. 이것도 좀 올려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품질 향상 대신 이제 안정성 향상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고 약간 늘려주겠습니다. 여기도 좀 늘려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삽입의 도형에 가서 바로 직선이죠. 선. 마우스 올려놓으면 빨간 점이 나오죠. 이때 드래그해서 이렇게 딱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까만색, 굵기는 두께는 이렇게 2와 4분의 1 정도로 두께를 만들어 주시고 양쪽으로 동그라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화살표 모양을 마지막에 있는 이걸로 정해줍니다. 자, 그래 놓고 살살 움직여서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검증, 속도 검증하는 도형이 있어요. 삽입의 도형에 가서 순서도의 마지막에 있는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라는 도형을 드래그해서 이제 눌러줍니다. 이런 품질, 엔터, 검증. 이거 복사해서 뒤집으면 되겠죠? 컨트롤 D. 갖다 놓고 뒤집습니다. 서식의 회전의 좌우 대칭. 자, 이름은 속도 검증. 자, 완성이 다 됐으면 범위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에 그룹 누르거나 컨트롤 G 누르면 그룹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줄 거예요. 여러분 세부 조건의 동그라미 1번 밑에 있는 그룹하고 애니메이션 효과 보시면 바운드 효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바운드 클릭. 자, 이러면 첫 번째 도형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룹 도형 만들게요. 자, 삽입의 도형에 가서 포인트가 12개짜리인 별을 고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포인트를 세보셔야 돼요. 정확히 세보시고 어느 게 맞는지. 자, 위에다가 이제 제목 넣어야죠. 네트워크 구성. 삽입의 도형에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을 클릭해서 적당히 드래그합니다. 자, 모양이 뒤집어졌어요.
서식에 가서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 자, 글자 적을게요. 네트워크 구성. 자, 밑에 인터넷 라우터 하는 도형은 이것도 많이들 못 찾으세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시면 눈물방울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기본 도형에 눈물방울을 클릭하셔가지고 자, 라우터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설정해서 라우터 조금 더 늘려주시고 자, 복사합니다. 컨트롤 D. 그래서 이 옆으로 가져가는데 이게 또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이것도 가져놓고 뒤집습니다. 서식에 가서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 자, 여기는 이름이 인터넷. 위치는 적당히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버라고 해서 그 뭐 태양처럼 생긴 모양 있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시면 요게 이제 해라고 그래서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드래그 쭉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서버. 자, 아랫부분 보니까 기업 학교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또 도형에 가서 순서도에 가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문서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가지고 적당히 또 드래그. 자, 기업. 자, 이거를 복사해야 되겠죠? 컨트롤 D. 옆으로 가서 뒤집습니다. 서식에 가서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 여기는 학교. 자, 여기 이제 붙어 있네요. 붙어 있으면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붙여줍니다. 자, 됐고요. 여기 위에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라인이 조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라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 가서 이게 구부러진 연결선이에요. 구부러졌으니까 클릭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딱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자,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 색깔은 까만색, 약간 굵어야 되니까 두께를 2와 4분의 1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시 모양이 파선, 그죠? 그 다음에 화살표에 가서 요거 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라우팅하고 피벗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스위치까지 쭉 연결해서 그려볼게요. 여기 가서 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용해가지고 그립니다. 이렇게 얘는 라우팅. 자, 이거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D 옆에다가 또 만듭니다. 쭉 드래그해서 자, 피벗 구간. 자, 중간에 뭐 하나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냐면 스위치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넓혀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스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위치는 구름 모양입니다. 그죠? 삽입에 도형에 가서 구름 모양. 자, 적당히 드래그해서 여기에 걸쳐서 나오게끔 해줍니다. 약간 회전시킵니다. 약간만 회전시킬게요. 예. 자, 스위치. 이것도 회전하면 글자가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그 회전됐을 때 대비해서 텍스트 상자를 쓰는 걸 좀 보셔야 돼요. 홈에 가서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여기서 넣어줍니다. 스위치예요. 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죠. 자, 이거 갖다 얹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회전되면 글자도 회전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묶어줄 거예요. 이제 쭉 컨트롤 G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에 그룹. 자, 스마트 아트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주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시계 방향 회전이죠. 시계 방향 회전 해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이내에 여러분이 좀 시간 배분을 잘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회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